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이 체격에 맞는 책상도 골라주고 또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 어머님도 신경 쓰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꼭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 조명을 선택할 때는요, 최대한 태양광과 비슷한 성질의 빛을 발하는 조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내 아이의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조명은 시력을 보호해주고 또 피로를 방지해주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오늘 당장 내 아이 방의 밝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수다학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생각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조명 같은 건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요즘 참 여러모로 신경 써줄 게 많아요. 네. 그래도 이리 씨 같은 경우에 눈이 조금 작아서 이렇게 조명을 집에서 좀 더 밝게 해줬어야 되지 않나. 아, 왜 이러십니까? 지금도 좀 이리 씨 쪽만 조명을 좀 밝게 해줄까 봐요. 네. 아니, 눈 작은 거는요. 네. 많이 못 볼 뿐입니다. 밝게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 넓게 못 볼 뿐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조명 살 때 이 밝기보다는 네. 이 디자인 얼마나 예쁜가. 이 겉모양이 예쁘면은 그냥 약간 그냥 네. DP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사실 공부하면서 느끼는데요. 확실히 적당히 밝은 데에서 스탠드 밑에서 공부를 하면 더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김인 선생님, 저희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어떤 조명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초등학교는 우선 교실들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창문이 커요. 네. 그래서 최대한 자연광을 많이 받도록 하고 그렇네요. 있고 이제 학생들이 있는 교실은 2층, 3층, 4층으로 하고 교무실이나 이런 행정실은 아래층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연광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교실 배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또 이제 천장에 밝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광과 함께 최대한의 밝기를 누리도록 촘촘히 형광등을 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새로 지어지는 학교들은 전부 다 LED 전등으로 바꿔서 네. 예, 짓고 있다고 해요. 오늘 이야기가 좀 조명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명 전문가가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딱 맞추셨어요. 아, 오늘 보니까 이거 원래 사실 그 직업 맞추는 거 네. 원래 제 캐릭터였잖아요. 아, 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아, 아니, 뭐. 김세 선생님이 평상시에도 매일인데 네. 오늘은 여기 이마에다가 프레시까지 달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오늘은 정말 김세희 선생님 말씀대로요. 파인드매스에서 조명 전문가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조명 전문가라는 직업 안에 어떤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조명을 발견하기 전과 발견한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죠. 특히 조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디슨은 오랜 연구 끝에 백열전구를 발명했고 백열전구는 시대를 바꾼 불후의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조명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비추는 단순한 기능뿐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식욕을 돋우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분위기까지 전환시키는 등 우리 삶의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며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조명 시장에서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파인드매스에서의 주인공 조명 전문가들인데요. 조명 전문가들은 크기도 색도 모양도 다른 각각의 조명들을 척척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조명을 디자인하고 조명 내부의 회로와 외관을 설계하고 그렇게 설계된 조명을 제어하는 모든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명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설계된 조명을 생산하고 그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조명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컨셉이 필요한데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한 후 조명을 설치할 환경이나 적용 범위, 예상 가격까지 고려해 디자인과 성능을 정하는 것이 바로 컨셉이랍니다. 환경에 맞는 최적의 빛을 구현하기 위해서 LED 사이의 거리, LED의 각도, 그리고 확산판과의 거리 등을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컨셉이 정해진 후에는 디자인을 시작합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조명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은 사실상 설계의 첫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에 사용되는 설계를 광학 설계라고 합니다. 광학 설계에는 기하학, 삼각함수, 빛의 물리적 성질 등 다양한 수학이 적용되는데요. 광학 설계를 통해 조도, 휘도, 조명 효율 등을 조절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빛은 얼마나 밝아야 할지, 어디까지 비춰야 할지 등을 정할 때 수학의 원리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조명 전문가의 손에서 탄생한 여러 모양의 조명들,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조명 전문가의 역할이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데요. 조명 전문가가 말하는 조명의 핵심은 바로 회로 설계. 회로 설계가 잘못된다면 제품의 성능이나 효율, 수명을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특히 조명은 높은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로 설계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로 설계의 한 부분인 전원 회로 설계는 전압을 바꿔주는 설계인데요. 전류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교류 전압을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직류 전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전류의 흐름이 수시로 바뀐다면 조명 부품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전원 회로의 중요한 부분인 PFC 회로를 설계하는 중입니다. PFC 회로는 역류를 보정하는 회로인데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력망의 부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효 전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적분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 전문가에게는 디자인 감각과 회로 설계 지식뿐 아니라 조명을 제어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조명 제어 기술은 색 밝기와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조명이 최대한 자연광과 비슷하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최대 목표는 자연의 빛을 실내에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의 빛은 곧 태양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태양은 시간에 따라서 항상 색온도와 밝기가 변화합니다. 따라서 실내 조명도 색온도와 밝기를 항상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광을 구현하는 과정 쉽지만은 않겠죠? 여기에는 다양한 수학적 원리가 사용되는데요. 시간에 따른 색 온도의 변화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밝기의 차이를 수학 수식을 통해 도출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제어하는 조명의 밝기와 사람이 느끼는 조명의 밝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수식을 사용해서 그 차이를 보정하고 있습니다. 조명 전문가들은 알고리즘 속의 수많은 수식들을 사용하여 값을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수학 수식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명 전문가들에게 수학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 조명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는 수학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학창시절 배웠던 수학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명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가 수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수학이 필요한 직업이네요. 그런데 또 한 번 수학이 필요한 작업이 있답니다. 바로 조명이 컨셉대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전압이라든지 전력을 먼저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색 온도, 색이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이 먼저 가능하고 그리고 연색성이라고 해서 그 태양빛에 얼마나 가깝게 측정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명 전문가가 의도한 대로 색 온도와 조도값이 설정되었는지, 소비되는 전기량에 대비해 빛의 밝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조명을 비췄을 때 물체의 색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실험하면 결과값이 도표로 산출됩니다.
정확한 결과값이 산출되면 반드시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러 변수를 적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야 오랫동안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조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조명은 빛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조명 전문가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조명은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까지 비추는 감성 조명일 것 같습니다.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 빛을 만드는 사람들, 조명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와, 저는 조명 전문가라고 하면 그냥 그 뭐 의뢰하는 사람이 여기다 달아주세요 하면 그냥 적당한 조명을 달아주는 어떤 그냥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적당이라니요. 자,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적당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분들 하시는 일을 보니까 엄청난 그 수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수학 원리에 대해서 진짜 꿰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을 디자인하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뭐 조명의 밝기,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밝게 할 거냐, 어둡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될 텐데 이럴 때 바로 이제 이 그 뭐 기하, 네. 예를 들어 뭐 삼각함수, 왜냐하면 광원과 이 거리를 재야될 때, 그리고 이 정도 밝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삼각함수라든지 기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조도, 광도, 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도라는 것은 이제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정도고요. 이제 광도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물체의 어떤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거고, 네. 휘도라는 것은 좀 긴데요. 이거는 물체를 일정한 방에서 보았을 때 그 물체의 관측 방향의 수직인 이 단위 면적에 대한 밝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들 또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수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도 같은 경우 광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수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배경에 수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조명 엔지니어, 뭐 조명 디자인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백열구나 아니면 뭐 형광등, 요새는 뭐 LED처럼 조명 그 자체를 만드는 엔지니어도 조명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명도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어떤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냐도 심미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느 광도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그 기획자도 굉장히 네. 중요해서, 예를 들면 수술실에서 쓰는 조명이나 학교 교실에서 쓰는 조명이나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조명들이 목적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쓰는 조명은 집에서 쓰는 조명하고 완전히 다른 식으로 그렇죠. 쓰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자기의 능률을 올리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엔지니어나 조명 전문가, 즉 그 기획자나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같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학적 원리와 심리학적 원리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조명 전문가를 사실 조금 너무 늦게 다룬 게 아닌가 그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번 녹화하는 이 수다 이 공개홀도 보면 조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가 이 빛이 없으면 조명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정말 최고의 직업인데 제가 또 이 잘하는 이 또 조명 전문가가 한 명 있잖아요. 누구요? 최초의 조명 전문가 바로 에디슨. 네. 맞는 것 같아요. 전구 만들었잖아요. 네네. 예. 맞아요. 에디슨은 가장 선구적이고 훌륭한 조명 설계사이자 조명 연구가, 조명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최초의 전등은 1808년도에 영국의 데이비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켜놓으면 오 눈부셔. 그리고 또 뭐 연기 오 뺄게 하면서 탄소증기가 막 나고 이러니까 실내도 오염되고 이래서 네. 가로등에만 주로 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에디슨이 실용적으로 만들어서 상용화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고종 황제가 경복궁의 건청궁에 1887년 네. 그때 16촉강 750개의 백열등을 들고 와서 쫙 한 거예요. 그전에는 등잔불만 썼었거든요. 그 어두운 등잔불에서 하다가 처음 그것을 본 사람들의 감동은 마치 인류가 불을 처음 발견했을 때 오 했던 그런 네네.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조명 얘기를 하면요. 사실 이 조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직업이 있어요. 뭔데요? 아나운서. 그리고 방송하는 사람들. 어. 이 조명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진짜 더 예뻐 보일 때도 있고요. 전화 받을 때도 있어요. 너 왜 그 모양이냐고 이런 전화. 저는 정말 이 조명빨 정말 받고 싶거든요. 저희 수다학에서는 조명빨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진짜 되게 중요성을 느낀 게 저희 남편하고 처음 선을 봤을 때 네. 그 커피숍 조명이 저를 위에서 내리쬐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가 철인처럼 보여가지고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철인처럼 보이는 것도 뭘까요? 움직일 때마다 윤곽이 드러나고 막 철인이 말하는 듯한 뉘앙스를 받으셔가지고 네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만날 때는 그 뭔가 이게 은은함과 뭐 네네. 여성스러움이 풍기는 그런 조명에서 만나서 제가 결혼을 겨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조명은 정말 밑에서 올라오는 조명이 아니었으면 이 밑에서 잘못 올라오면은 사람이 공포스럽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박지성 선수가 네네. 박지성 선수가 은퇴를 했잖아요. 네. 이 조명 전문가라면 왠지 잘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박지성 선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은데요? 조명? 왜냐하면은 이 멀티플레이어잖아요. 박지성 네. 선수가. 이 조명 전문가는 왠지 이 멀티플레이어의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한 분야만 알아서는 안 되고 네. 이것저것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오늘 무리수를 많이 두네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제 조명 전문가는 진짜 융합 수학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전자전기 관련된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게다가 건축학이나 아니면 생리학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융합적인 그 전문가여야만 조명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업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공대생들이 배우는 큰 두꺼운 공업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미분, 적분, 뭐 중적분, 편미분, 편적 뭐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기 하시는 분들도 공대 쪽에 전기공학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는데 사실 저희들보다 미적분은 계산을 훨씬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우리 이론적인 걸 더 많이 하고 기본 계획이 더 많이 하지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계측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분들은 또 전기 쪽이기 때문에 회로를 많이 다루시거든요. 근데 회로에 보면 우리 직류, 네. 교류, 뭐 직류전압, 교류전압 이런 게 AC/DC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뭐 회로 중에 네. 이제 미분기라든지 뭐 적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하실 때 시험도 그걸 많이 보세요. 근데 미분기라는 것은 이제 입력 신호에 비례하여 미분 값에 비례하여 출력하는 회로고 적분기는 적분 값에 비례하여 출력하는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설계를 하셔서 안정되게 그 전기를 잘 공급하고 그리고 조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는 거죠. 네,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직류 전압, 뭐 교류 전압, 220V AC/DC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주로 뭐 전류, 직류하면은 이제 과학 시간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과학 시간에도 다르지만 과학하고 수학하고 이제 스팀이라고 그래서 융합 수업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끼리 특히 수학 관련해서는 비와 비율을 배울 때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얼만큼 흘렀을 때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그 전구의 밝기가 어떤지를 판단을 해서 그 비와 그 변한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를 찾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최적의 비율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을 비추기 위해서는 몇 개의 전구에 어떤 만큼의 전류가 들어갔을 때 가장 환하게 비치고 눈이 부시지 않고 가장 적절하게 비추는지를 그 계획해서 조사를 해서 수식화시켜서 맞춰서 실제로 실현해 보는 활동까지 이런 네.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수업에 조명에 관련된 내용을 간혹 하기도 해요. 아, 이제 정말요? 기하 벡터에 이제 2차 곡선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물선을 할 때 제가 이제 배트맨 얘기를 합니다. 오. 배트맨과 전혀 조명과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 형사가 배트맨을 부를 때 그 이런 서치라이트 그래서 위에 쫙 나가잖아요. 그 배트맨 그림을 그려놓고 하면 이 빛이 일직선으로 나가잖아요. 네. 이 서치라이트의 면이 포물면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을 이렇게 회전시켜서 만든 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 위에 초점에 빛을 두면 이 초점에서 발생된 빛이 이 벽을 맞고 직선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면 학생들이 좋아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조명이 사실 그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우리 집에도 있고 어디 뭐 회사 가도 있고 뭐 야구장 가도 있고 뭐 당구장에도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는데 이 조명 전문가라는 직업이 이 조명처럼 굉장히 이 전망이 밝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떤지 맞아요. 궁금해요. 사실 그 옛날에는 낮에만 살고 밤에는 할 일이 없었잖아요. 어두워서. 근데 조명이라는 게 발전함에 따라서 더 많은 시간 즐길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조명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고요. 더 네. 고급 조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위해서는 전자 관련된 학과를 들어가는 것도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물리학 같은 경우도 분명히 관련이 있고 게다가 미대나 건축학 같은 경우도 조명 전문가가 되는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과가 조명에 꼭 도움이 되는 이런 과는 없고 여러 가지 전공을 하다가 자기가 선택을 함에 따라서 그 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파인드메스에서는요, 조명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늘 항상 조명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과 함께 조명 얘기, 에디슨 얘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인드메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